자, 오늘의 시사평론, 대한민국의 시사레이더 리엘 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 연결돼 있습니다. 자, 이승기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첫 번째 이슈부터 소개해 주시죠. 예, 첫 번째 이슈는 윤 당선인 한덕수 총리 후보 발표입니다. 예. 자, 윤석열 정부의 초대 총리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낙점이 됐어요. 예, 그 윤 당선인이 어제 제주 4.3 그 희생자 추념식에 이제 참석한 뒤에 예. 서울로 올라와서 한덕수 총리 후보자를 이제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 총리 후보자를 이제 다수 검증을 했는데 그 경제와 외교, 안보 부분에서 쌓은 이 국정 운영 경험과 경륜이 그 누구보다 풍부하다고 판단을 해서 이번에 이 한 전 총리가 최종 총리 후보로 이제 낙점이 된 겁니다. 특히 이제 여야 협치를 이끌어낼 적임자라는 그런 평도 있던데, 뭐 아무래도 이제 윤석열 정부가 시작이 되면 여소야대 형국이 되니까 그 부분을 또 이제 염두에 둔 걸로 보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 172석의 이 민주당이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곧 야당이 됩니다. 예. 만약 윤석열 정부가 이제 초대 총리 후보로 내세운 인물이 만약에 이 청문회에서 낙마를 했다라고 하면은 이 취임 초기부터 이 국정 운영의 이 동력에 상당히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청문회를 통과했다고 해도 여소야대 형국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국정 운영이 이제 쉽지 않을 거고요. 예. 그렇기에 이제 한덕수 이제 총리 카드는 이제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요. 먼저 이 한 전 총리 이력을 보면은 전북 전주 출신입니다. 이제 호남 출신이고요. 네. 또 김영삼 정부부터 이명박 정부까지 이 진보와 보수 정부를 오가면서 국내 경제 전반을 이끈 이제 경제 외교 이제 전문가로 이제 꼽히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김대중 정부에서는 주 경제협력개발기구 그러니까 OECD의 대한민국 대표부 이제 대사였고요.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 경제수석 그리고 노무현 정부에서는 2007년 한미 그 FTI 체결 지원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이제 노무현 정부에서 이제는 국무총리까지 지냈습니다. 예. 사실상 이제 민주당 정권에서 이제 요직을 거친 이제 주요 인사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이 다수인 그 청문회에서 통과가 되기가 이제 쉬울 거라는 점도 고려가 된 거네요. 예, 아무래도 이 보수 정부에서 호남 출신 총리를 임명했는데 이 민주당에서 이를 거부하면 오는 6월에 있을 이 지방선거에서 역풍을 맞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 보면은 이 민주당에서도 사실 이를 반대하기가 쉽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네. 향후 청문회 절차는 지켜봐야 할 것 같고 그 윤 당선인이 총리 후보자 지명 이후 이제 후보자와 협의해서 부총리 등 이제 국무위원 인사를 차례로 결정해 발표할 계획이다라는 점도 이번에 밝혔습니다. 네. 자, 한 달 뒤에 출범 예정인 새 정부의 윤곽이 서서히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내각이 어떻게 구성이 될지 지켜보기로 하고요.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예, 다음 이슈는 거리두기 10명 자정 소폭 완화 향후 실외 노마스크 계획입니다. 자, 오늘부터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사적 모임 제한 10명, 또 영업 제한 밤 12시로 소폭 완화가 됐습니다. 예, 바로 오늘부터 적용입니다. 그리고 방역당국이 이번 거리두기 완화와 동시에 향후 2주 동안 이 코로나가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면 이 실내 마스크 착용 이외에는 이 방역 규제를 모두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라는 아주 파격적인 발언도 함께 내놨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지금 이 오미크론 변이가 이제 정점을 찍고 하향세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미 우리 국민 1,300만 명 이상이 감염된 만큼 이제 걸릴 사람은 다 걸렸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네. 숨어있는 이제 지역 감염을 고려할 때 전 국민 절반 가까이가 이미 코로나19에 감염된 걸로 이제 전문가들이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서 점차 이제 확산폭도 줄고 또 치명률도 낮다 보니까 대폭 완화가 가능하다라는 이제는 자신감 있는 이제는 뭐 이제 입장을 이제 밝힌 겁니다. 이 팬데믹의 상징인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거의 2년 만에 사라질 수도 있는 거네요. 예, 물론 이 거리두기가 이번에 뭐 2주일 후 뭐 만약에 대폭 해제를 뭐 거리두기를 한다고 하면 현재 수준의 위중증률과 의료 여력이 계속 유지가 되는 이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야죠. 예. 그런데 이제 확진자 발생도 뭐 감소세를 계속 이어가야 되고요.
다만 여기서 가장 큰 변수가 오미크론을 뒤잇는 이제 새로운 변이의 탄생인데요. 오미크론이 이제 높은 확산세에 비해 다행히 치명률이 낮았지만 만약 새로운 변이가 나타난다면 또 상황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스텔스 오미크론, 스텔스 오미크론도 지금 유행 중이지 않습니까? 예, 예. 이게 또 큰 변수는 되지 않을까요? 일단 스텔스 오미크론은 그 기존 오미크론 변이보다 이제 전파력이 30%가량 강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뭐 치명률은 다행히 좀 낮습니다. 따라서 전문가들도 뭐 감기나 독감처럼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이제 계절성 진화 질환 정도로 이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물론 지금까지 추세를 보면은 5에서 6개월마다 새로운 변이가 뭐 이렇게 나타나곤 했는데요. 올 여름쯤에는 이제는 지금까지 알지 못한 새로운 변이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이제는 주요 변수인 거지. 뭐 스텔스 오미크론은 뭐 지금으로서는 뭐 대세를 바꿀 변수는 아닌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코로나 이후에 또 뭐 오미크론이다 뭐다, 뭐 알파, 베타, 뭐 델타 그러다 보니까 또 새로운 변이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라는 말조차도 이제는 두렵거든요. 예, 그렇죠. 참 그나저나 이 거리두기가 이렇게 이제 완화가 되면은 아까도 이제 잠시 말씀하셨지만은 의료계의 부담도 더 늘어날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은 우리 정부가 어떻게 지금 대비 중일까요? 먼저 이 방역 당국이 이 일상 의료 체계 재정비 이제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우선 확진자 대면 진료를 이제 동네 병의원까지 이미 확대했고요. 여기에 이런 대면 진료를 활성화하기 위해 오늘부터는 이제 신속 항원 검사에 붙던 이 감염 예방 관리료 수가를 이 대면 진료로 옮겨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한마디로 앞으로 이제 동네 병의원에서도 검사만 하지 말고 진료까지 함께 받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료까지도 이제 보험을 적용해 주는 거죠. 이제 수가를. 자, 그리고 의료계 부담을 줄이고자 선별 진료소 등에서 이제 무료로 제공하던 이 신속 항원 검사도 이제 중단이 됩니다. 11일부터 중단이 되고요. 앞으로 고위험군이나 밀접 접촉자가 아닌 경우에는 동네 병의원에서 진찰료 5,000원을 내고 이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를 이제 받아야 하는 거죠. 조금씩 일상이 회복된다고 하니까 다행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가 이제 안심하기는 이른 게 아닌가 싶거든요. 감기나 독감처럼 된다는 것도 코로나가 뭐 종식이 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닌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단지 이제는 감염된 사람과 감염될 사람의 숫자가 이제 균형을 잃어서 더 이상 이제 대규모로 전파되지 않고 이제 또 치명률이 계절 독감 수준이라는 이제 그 정도 의미로 이제 보면 되는 겁니다. 우리 이승기 변호사께서는 혹시 오미크론에 확진되신 적 있으세요? 저는 없습니다. 저도 없으시잖아요. 네, 저도 다행인지 뭐 불행인지라는 표현까지 쓰고 싶은데 왜냐면 언제 한번 된통 걸릴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상당히 조심하면서 저도 이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참 여하튼 이 무엇보다도 이 오미크론 변이 혹은 그 다음을 또 대비하기 위해서 현재의 그 백신을 대체 또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연구도 좀 더욱 활발해져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아무튼 몸 관리 잘 하시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시사평론가 리얼 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